오늘은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광하러 갈 거라서 일찍 나섰어요. 천안문과 자금성은 각각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일정을 좀 급하게 잡았기 때문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자금성은 예약이 다 꽉 찬 상태였어요. 하지만 요즘 마이리얼 트립이나 클럭 어플을 통해서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면 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잘은 모르는데 아무래도 업체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로 밑에 이렇게 지하도가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깨끗합니다. 천안문 근처 지하철역이 약속 장소여서 여기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토요일 요원을 가게 됐죠. 가이드 투어 일행들이 다 모여서 천안문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여권과 보안 검사를 합니다. 짜잔!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국립박물관입니다. 여기는 많은 진귀한 보물들이 있지만 더 대단한 보물은 바로 대만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초대 총독인 장제스가 대만으로 넘어갈 때 중국 청나라 황실의 보물들을 실어 갔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이 보물들을 배에 싣고 도주하는 장제스를 마오쩌둥은 끈질기게 쫓아 바다 위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보내주고 맙니다. 바로 배에 실려있는 중국 역대 왕조들의 보물 수십만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69만 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은 기간마다 바꿔가며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탑은 인민영웅기념비입니다. 신중국 건립을 위해 몸을 바친 인민영웅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입니다. 이 건물은 중국의 인민대회당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이라 보시면 돼요. 중국 뉴스 때마다 늘 나오는 천안문입니다. 천안문은 자금성을 감싸는 황성의 남문입니다. 원래는 승천문으로 불렸다가 현재의 천안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저 초상화는 그림입니다. 아니 이날 중국에 러시아의 푸틴이 방문해서 보시면 러시아 국기가 한 개 펄럭이고 있습니다. 가이드분의 얘기를 듣고 있는 중에 중국 공안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광장 통제한대요. 밖으로 다 내나가라. 우리 멤버들 빨리 가운데 가서 사진 한 장 찍을게. 중국에 국빈이 오면 이렇게 통제한다고 하는데요. 천안문을 통과해서 자금성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통제한다는 문으로 행렬이 가고 있어서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왠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문 통과하는 중입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크고 흰 기둥과 다음 문이 보입니다. 이 기둥은 화표라고 불리며 화표 위의 용이 자금성 안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은 단문입니다. 천안문과 오문 사이에 있는 중간문으로 외형이 천안문과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문을 향해서 가볼까요? 나 이 문 안에 문이 멋있는 것 같아.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자금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금성의 지붕은 새들이 앉지 못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붕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방금 천안문과 단문을 지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자금성이 시작됩니다. 자금성은 직사각형 구조로 일명 9,999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만 개보다 한 개 모자란 까닭은 황제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면서도 옥황상제의 천궁보다는 지위가 낮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영락제 때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1406년 자금성 건축을 시작했고 14년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과 베이징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오문으로 자금성의 남문입니다. 그리고 태화문을 지나면 태화전이 나옵니다.
저의 경로는 천안문, 오문, 무영전, 태화문,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건천궁, 교태전, 어화원, 그리고 서육궁 중 입궁궁과 저수궁, 그리고 동육궁의 연희궁을 구경할 거예요.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고궁에 연금된 푸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려다가 제지받은 문이 바로 이 오문입니다. 자금성의 정문이자 남문으로 자금성의 타문들과 달리 그 양옆에 2개의 날개가 펼쳐져 있어요. 중앙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가운데 문은 오직 황제만이 출입 가능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결혼식 날에 황후만이 그날 딱 한 번 가운데 문을 통과해서 자금성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서태후도 이 정문을 이용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황제반이 출입 가능한 가운데 통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문을 통과하면 일명 태화문 광장이라고 불리는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태화문 앞에는 청동사자상이 여의주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백옥함은 후대 황제들도 용도를 모르고 있다가 청나라의 4번째 황제 건룡 황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안에는 옥이나 장신구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넓습니다. 저기 바로 앞이 태화전입니다. 바로 여기가 마지막 황제 영화에서 푸이가 뛰어다니던 공간이자 즉위식을 했던 공간이에요. 여기가 바로 태화전. 자금성에서 가장 큰 건물이며 황제가 관료들을 접견하던 정전이었어요. 인파가 장난 아니에요. 이건 동철항이라고 화재를 대비해 물을 채워두던 항아리예요. 원래는 금박을 입혀두었는데 묘화단에 난 때 일본군이 금박을 벗겨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태화전 서문 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지금은 무영전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난간도 모두 백옥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무영전. 명나라 시대에는 황제가 이곳에서 정무를 보거나 대신들을 접견하곤 했었고 1644년 자금성과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이 이 정각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무영전 옆에는 그때의 보물과 도자기를 전시해둔 공간이 있어요. 특히 도자기들이 정말 예뻐요. 요즘 사용해도 정말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죠? 되게 정교한 그림과 채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자금성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많이 구경을 오는데요. 중국 14억 인구가 각지에서 매년 매일 새로이 자금성을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붐비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인들 중 자금성을 가본 사람들보다 안 가본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중화전. 태화전에 행사가 있을 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내조에서 나온 황제가 잠시 쉬던 곳이자 황제가 예복을 갈아입던 의상실이기도 합니다. 와, 주변이 온통 황금 지붕과 붉은 벽이에요. 실제로 보면 벽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에 들어오면 황제의 허락 없이는 탈출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나봐요. 태화전의 계단 장식, 답도라고 불리는 이 길은 왕이 탄 가마가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바다와 산 위로 9마리의 용이 장식되어 있어요. 하나의 돌로 길이 17m, 무게 250톤이며 옮기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계단 하나하나에도 지금은 좀 희미해졌지만 예쁜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어요. 건천궁으로 가는 건청문 앞에 있는 사자상입니다. 이 사자상은 황금색이고요. 다른 문의 사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건청문 뒤로는 황제의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건천궁.
명나라 때는 황제의 침실이었고 청나라 때는 일상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여기는 왕자들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3살에서 14살까지의 왕자들이 매일 7시부터 4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왕자도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보물 전시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제 침실에 있던 장식품. 와, 공작새. 뭐야? 공황? 교태전, 황제와 항호의 신혼방입니다. 교태전의 교태는 교태부리다의 교태가 아닌 주역에서 따온 말로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만나 태평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반들반들요. 반들반들요. 지금까지의 자금성을 보셨을 때 화려하지만 휑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나무 그런 곳에 자객이 숨을까봐 안 심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금성에서 유일하게 나무가 있는 곳, 바로 황제의 정원, 어화원입니다. 옛날에는 여길 말 타거나 가마를 타고 다녔겠죠? 지금은 서육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육궁은 지도상 여기에 위치한 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입궁궁은 서육궁의 하나로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후궁들의 거처로 사용되던 공간이에요. 뭔가 세월의 흔적이 돋보입니다. 양쪽으로 청동 봉화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쪽에서는 입궁궁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각형으로 된 문틀이 정말 예뻤어요. 소파인 것 같죠? 저기에서 후궁들이 앉아서 얘기 나누는 모습 왠지 상상이 됩니다. 이건 상아로 만든 장식품인데 정말 진귀하다고 합니다. 저수궁은 청나라 황후들의 전궁이었습니다. 이 저수궁은 서태후에게도 특별한 궁인데요. 서태후가 입궁하고 나서 처음 배정받은 궁이 이 저수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884년 서태후는 50세 생일을 기념해서 백은 63만 양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저수궁의 내부입니다. 여긴 청나라 때 인사관리기관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불교를 숭배해서 불교 관련된 불상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옥으로 만든 불상입니다. 되게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작품들이 많았어요. 여긴 동육궁 중 하나인 운영궁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의 처첩들이 살았던 공간이에요. 여긴 자금성의 유일한 서양식 건물 연희궁입니다. 청나라 광서제 때 화재로 소실된 후 서양식 건물로 새로 짓다가 미완으로 남은 상태예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철근 구조의 한배곡을 쌓아 올리고 주변으로 연못을 파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중국 왕조의 국고가 텅 비어 있었고 연희궁의 북쪽이 비행기 폭격으로 손상되고 맙니다. 화려한 자금성에서 철골 구조물이 녹슨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이 뭔가 흉물스럽다기보다는 소용돌이치던 중국 왕조의 마지막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금성은 각 궁마다 이렇게 큰 대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담벼락은 진짜 맨몸으로는 넘을 수가 없는 높이예요. 자금성 내에는 냉궁이 있기도 했겠지만 대문 밑에 이렇게 나무 기둥을 끼우고 자물쇠를 잠그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여기가 바로 신무문, 자금성의 북문입니다.
여기로 나가면 이제 경상공원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흰 여기서 바로 나가지 않고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신무문 쪽에 요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기프트샵과 카페가 있습니다. 내부는 되게 쾌적하고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커피와 빵 종류도 많이 있었어요. 짜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잉글리시 머핀이 나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잉글리시 머핀도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빵 자체가 보들보들하고 살짝 쫀쫀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테이크아웃 컵 디자인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잘 보이겠지? 컵이야. 다르네 모양이. 옆에 있는 기념품 샵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정말 많이 샀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금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 시간을 쉬지 않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시간 순삭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자금성에서의 기억이 떠올라서 좋았고 자금성 방문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사나 고궁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자금성.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